여보, 나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아내가 갑자기 던진 이 말에 저는 그만 수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혼 38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실 그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와는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대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날 아침 아내 핸드폰에서 계속 카톡 알림이 울렸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연락을 거의 받지 않는 아내였는데 말이죠.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올해 67세입니다. 7년 전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 지금까지 아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손주들도 제법 컸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갈등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해 왔던 거예요. 우리 이제 각자 살아보지 않을래요? 그 순간 저는 무엇인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니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 아내가 무표정하게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저와의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불행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불행했다기보다는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너무 오래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 각자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아내의 말에는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누웠지만 등을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지난 3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내가 불행했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생각해보니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고 밥은 언제 하냐, 빨래는 언제 하냐 하면서 간섭도 많이 했었죠. 다음 날부터 아내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원룸과 오피스텔을 검색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심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상의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각자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38년 동안 줄곧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자유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38년간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아내에게는 정말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의 이런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며칠 뒤 아내는 역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제법 큰 돈이 들어갔지만 아내는 자신의 적금을 털어 해결했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모아왔는지도 몰랐던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내는 짐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 DVD들을 모두 가져갔더라고요. 특히 연애 드라마들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드라마들을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보지 않았었는데 아내가 혼자서 그런 걸 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연락은 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아내는 마치 친구와 헤어지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는 것도 어색했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왠지 쓸쓸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아플 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뒤늦게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할 말이 없다니 참 이상했습니다. 가끔 만나자.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그럴까요?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였죠. 처음 만난 날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화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더라고요. 38년간 함께 살면서도 이런 모습의 아내는 처음 봤습니다. 혼자 사니까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자유롭고요.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밤새 볼 수도 있고요. 당신은 어때요? 조금 적적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사실은 많이 외로웠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로 살기 시작한 후 오히려 아내와 대화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도 별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살면서 새로 시작한 요가 이야기를, 저는 혼자 해본 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어느 날 아내가 제가 해온 도시락을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배워야지. 그런데 이상해. 예전에는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 요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음도 평온해지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웃음도 나오고 예전보다 훨씬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새로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이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혼자 사는 것에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독서도 시작했고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바둑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등산도 다시 시작했지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존재였다면 지금은 그리운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너무 오래 붙어 살면 공기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가끔은 떨어져 살아야 서로의 소중함을 느낀다니까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시간 있으면 우리 집 좀 와봐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아내의 오피스텔에 가보니 싱크대 배수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는 거 아냐?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기사님이 안 온대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요. 저는 집에서 공구함을 가져와서 배수관을 고쳐줬습니다. 오랜만에 손으로 하는 일이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배수관을 고치다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 이 김 선생님이 누구야? 순간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요가 선생님이에요. 요가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해?
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카톡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오고 가는 대화였더라고요. 당신이 볼 일 아니에요. 아내가 서둘러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워요. 역시 이런 건 남자가 해야 하네요. 아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연락해.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누구일까? 정말 요가 선생님일까? 아니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최근 들어 아내가 너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뭐라고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김 선생님 말이야. 정말 요가 선생님이야?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가 선생님이 맞기는 한데 뭐 좀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아직은 그냥 친구 사이예요. 하지만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간 거야? 둘 다예요. 당신과는 정말 지겨웠고 김 선생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니. 그것도 저보다 젊고 매력적인 남자를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인데? 55세요.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아내보다도 10살이나 어렸고요. 언제부터 만났어?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정말 요가만 배웠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6개월 전이라면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살고 싶다고 했던 건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그 남자 때문이었던 거죠. 나한테는 왜 거짓말을 했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한테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하고 재혼할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는 정말 끝이에요. 아내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38년이 정말 끝이라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소주를 한 병 땄습니다. 평생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제가 그날은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지난 3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내가 불행했을까? 제가 그렇게 지겨운 남편이었을까? 아내는 언제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걸까?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붙잡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아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만나자. 왜요? 이혼 서류 작성해야지.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당신이 행복하면 됐어. 사실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알아. 나도 당신을 놓아줄게. 그렇게 저희는 3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한 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진 거였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꼈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우연히 동네에서 전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젊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아내를 놓아준 게 잘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잘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도 건강해 보이네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그 짧은 대화 후에 저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가 이렇게 남남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난 한 여성분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3살 어린 64세였고 5년 전에 남편을 여인 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점점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기 어떠세요?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전 아내와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이 있었어요. 몇 달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가끔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보는 게 어떨까요? 여행이요? 네, 혼자 다니기는 좀 쓸쓸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67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3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더라고요. 전 아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 배우자의 변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60대,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여유가 생긴 만큼 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배우자의 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